1968년에 지어진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 세운상가. 한때 전성기를 구가한 적도 있었다지만 지금은 그 영광이 많이 바랜 모습이죠. 건물 자체가 지닌 명암이 워낙 극명한 데다 태생 또한 당시 서울시장의 주도하에 세워진 곳이라 그런지 잊을만하면 정치 이슈와 엮여서 청사진이 매번 호떡 뒤집듯 바뀌어온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렇다 보니 학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 역시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건축물이므로 보존해야 한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곳이므로 철거해야 한다 등등으로 의견이 분분하죠. 지어진 지 60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이 정도로 찬반이 뜨거운 토론이 또 있을까요? 저는 업계에 몸담은 사람이 아닐 뿐더러 서울 주민도 아니기에 뭔가 강력하게 가타부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던 대로 일본에서 이와 비슷한 듯 다른 건물을 가볍게 구경해볼까 합니다. 물론 그냥 건물은 아니고요. 이곳은 무려 일본 토목학회가 선정한 일본의 토목유산이자 오사카의 중요 건축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야 이거 세운상가를 보존할 경우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타이틀 아닌가요? 게다가 세운상가가 예로부터 전자기기 만몰상으로 유명하다면 이곳은 예로부터 오사카의 원단이나 부자재 도매시장으로 유명합니다. 특정 산업과 관련된 각종 사무실과 창고, 작업실이 들어가 있는 것 또한 서로 닮아있기 때문에 이곳을 보면 세운상가의 미래 또한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소개드릴 곳은 바로 1970년에 지어진 고속도로를 머리 위에 얹은 전체 길이 1km의 건축물 오사카 센바 센터 빌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없어진 지명이지만 오사카에는 센바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우메다와 난바 사이에 껴 업무지구와 주거가 혼재된 곳으로 양쪽으로의 접근성이 극상이라는 점과 동시에 그 둘에 비하면 딱히 주목할 만한 구경거리는 없는 곳이기도 하죠. 이름 또한 에도시대에 배에서 내린 물건들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오늘날엔 그저 과거의 영광만을 진하게 품고 있는 느낌이죠. 아무튼 이곳의 한가운데 오늘의 목적지 센바 센터 빌딩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는 혼마치 또는 사카이스지 혼마치역에서 하차하면 바로 이곳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세운상가와 마찬가지로 선천적으로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는 곳이다 보니 낙후를 피할 수 없었고 오늘날엔 앞서 말한 난바와 우메다 등 훨씬 발달된 주변 몰과의 경쟁에서 새우등 터지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특히 내부 자체는 이거 영락없는 옛날 상가의 모습인데요. 복도에 자연광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다 보니 모든 층이 마치 지하에 있는 것처럼 다소 창백한 느낌이 강하게 풍겨옵니다. 모든 곳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세운상가처럼 가능성을 품은 상징적인 공간도 없고요.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점이 이럴 땐 굉장히 단점으로 작용하죠. 이쯤 되면 도대체 세운상가는 왜 여기 같은 취급을 못 받고 있는가 의아하기만 한데요. 자, 뒤로는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 오늘의 결론부터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운상가가 센바 센터 빌딩처럼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운상가가 품은 문제점의 상당수가 이곳 센바 센터 빌딩에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건설 배경 자체는 비슷합니다. 세운상가는 당시 서울의 새 랜드마크이자 최초의 주상복합 단지를 만들겠다는 국가 상징적 개발 사업이었다고 하죠. 센바 센터 빌딩 또한 세운상가와 마찬가지로 도시 정비를 위해 당시 오사카시가 야심차게 개발을 주도한 곳입니다. 다만 그 목적이나 용도는 서로 판이하게 달랐는데요. 당시 오사카엔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1970년에 있었던 오사카 엑스포죠. 1964년 도쿄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경제발전과 재건의 신호탄을 알린 일본은 뒤이어 이 행사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완전히 합류했음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때문에 오사카의 1960년대는 대대적으로 도시정비가 진행되던 시기였는데요. 특히 센바 센터 빌딩 위에 얹어진 왕복 12차선 고속도로 추오 5호도리는 오사카의 동서남북을 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었기에 1970년에 반드시 개통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용할 수 있는 도시 면적을 최대화함과 동시에 집권자 보상의 일환으로 겸사겸사 지어진 것이 바로 아래쪽에 센바 센터 빌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주상복합으로 계획된 곳도 아닐 뿐더러 어디까지나 토목사업이 메인으로 세운상가에 비하면 딱히 상징성을 가진 건축물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일대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던 세운상가보다 매우 속편하게 살아온 건물인 셈입니다. 마치 한쪽은 집안을 일으켜야 하지만 다른 한쪽은 평생 놀고 먹어도 그만인 느낌이었달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오늘날 이 성벽 같은 1km 건물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세운상가에서 자주 거론되는 문제점으로 준공 당시 8동으로 늘어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배치로 지역 분단을 야기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센바 센터 빌딩 또한 남북을 가로지르는 10동의 상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겉모습만 봤을 땐 여기 또한 세운상가 못지않게 굉장한 위압감을 뽐내는데요. 그러나 이곳은 앞서 언급한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낡은 구역만 있다 뿐이지 어떠한 분단이나 슬럼화도 진행되지 않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사실 머리 위의 도로가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도시의 기존 축선을 방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비교해볼까요? 세운상가는 건설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성을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로, 을지로, 그리고 퇴계로의 사이사이 동서를 연결하는 수많은 길목들을 끊어버렸으며 결과적으로 이 닫혀버린 곳들이 슬럼화에 적잖이 일조했다고 하죠. 건물의 의도가 어떻든 태생부터 이렇게 폭력적이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는 탈을 쓴 도시 단절 및 파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센바 센터 빌딩은 어떨까요? 이곳 또한 을지로 일대와 마찬가지로 주요 도로가 강을 따라 동서 방향으로 통과하는데요. 다만 센바 센터 빌딩은 고가도로 하부 공간의 활용 개념으로 출발하여 마찬가지로 동서로 뻗은 덕분에 1호에서 10호까지 모든 동이 구조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면서도 기존의 맥락을 전혀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프라가 들어서며 남북으로 단절될 뻔한 곳에 건축물을 채워서 연결한다는 성격이 강했죠. 모든 블록이 인근 통로나 지하철 출입구 등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서 보행자의 흐름 또한 전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 덕분에 전통적으로 을지로만큼이나 상업지의 골목길 네트워크가 촘촘한 오사카에서 그 네트워크 속 하나의 통로로 무사히 작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센바 센터 빌딩을 두고는 정치적 의미나 개발 독재의 상징 같은 부정적인 담론 또한 나오지 않았죠. 물론 일본의 몇몇 고가도로 아래는 오늘날 또 다른 문제를 낳긴 하지만 도시가 열심히 팽창하던 6, 70년대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장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덕분에 이곳은 의견이 분분한 세운상가와는 대조적으로 오사카의 흉물보다는 근대유산에 더 가까운 취급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이걸 그냥 하루아침에 이뤄낸 건 당연히 아니겠죠. 문제를 지연시키는 수준은 있더라도 방치 수준은 없었던 것이 오늘날 상반된 인식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거 세운상가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운상가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에 급속으로 만들어진 탓에 용적률과 건폐율이 현대 기준으로 정말 엉망일 뿐더러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권 또한 처음부터 굉장히 복잡하게 쪼개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상속이나 투기층의 유입으로 더더욱 난장판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유지보수를 주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죠. 재생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현 시점 이게 가장 난처한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원인을 개별 소유자들의 책임감 부재로 돌려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것보다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했던 것이 훨씬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센바 센터 빌딩을 보면 이게 더욱 뼈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이곳 또한 민간 건물로서 구획별로 소유자가 다 다르긴 하지만 건축 당시부터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었고 소유자들끼리 대표회의를 만들어 관리 규약을 명확히 한 덕분에 별다른 트러블이 없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위에 있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했죠. 정리하자면 완성에 앞서 제도가 준비되어 있던 덕분에 더욱 책임감 있게 관리될 수 있었고 여기까지 말끔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이면 장기적인 비전 추구에 있어서도 한결 수월하겠죠. 우메다와 난바 사이에 껴서 경쟁이 더욱 심하다지만 바꿔 말하면 입지 자체는 정말 환상적이라는 뜻이니까요. 훗날 센바 센터 빌딩이 어떻게 부활을 꾀할지 그 흥망성쇠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세운상가와 오사카의 센바 센터 빌딩을 비교해봤습니다. 우리는 세운상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비교하면 할수록 세운상가가 당시에 졸속으로 지어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는데요. 이 건축물이 가리키는 비전은 명확했으나 쉽게 지어진 만큼 쉽게 사라질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앞서 말한 이유들로 인해 오늘날에도 세운상가를 둘러싼 각계각층의 대립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정책이 하도 바뀌었더니 철거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진짜 철거를 할지 안 할지도 한치도 방심할 수가 없고요.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치적 사업으로 항상 끌려다니니 한편으로는 비운의 건물이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 근대 건축 유산으로서의 세운상가와 강북의 노른자 땅으로서의 세운상가. 이 가치들이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들려주시면 큰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겠습니다.